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활 속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 주치 네.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구체적인 고민 사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에 결혼한 30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뒀는데 남편이랑 밤마다 맥주 한 잔씩 했더니 남편도 저도 살이 부쩍 쪄서 건강도 걱정되고 휴가 전에 몸 좀 다시 만들어보려도 헬스장에 찾아갔어요. 고객님, 아우 그 뱃살 싹 빼드릴게요. 쳐보세요, 저 식스팩 이거. 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와, 식스팩 대단한데요? 광고 보니까 또 이벤트 특가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 이벤트는요 선착순이라서 끝났고요. 지금 마침 딱 잘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등록하시면은 1+1 이벤트 중이에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오늘부터 두 분이 같이 시원하게 운동 시작하세요. 아, 집에서도 가깝고 또 시설도 괜찮고 또 트레이너님 몸도 좋아서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헬스장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상 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리모델링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등록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회원님들께서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회원님들 좋은 운동 기계로 편안하게 운동하시라고 이 기회에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린다고 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이 기존 회원님들 대상으로만 PT와 1년권 회원 1년권인데 반값이에요. 이런 이벤트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이 기회에 장기 프로젝트 1년으로 쫙 등록하세요. 솔깃한데요? 1년이나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PT까지 반값이라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큰 마음 먹고 1년 회원권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다녀와서 2주 만에 헬스장에 갔더니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건가 싶어서 다음날 또 갔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헬스장 언제 오는 거예요?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회원님, 저도 출근했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희 트레이너들도 영문을 몰라가지고 사장님한테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돼요. 저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아니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말만 듣고 1년짜리 가입하라고 해서 2명이나 1년치를 다 가입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회원님, 저는 속이 수껌댕이에요. 저 월급도 한 번 못 받았다고요. 그거 다 이벤트 판매하면은 월급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팔았는데 회원님 저도 고소했는데요. 회원님도 얼른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헬스장 먹튀라니. 저희 부부 1년치 회원권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근데 요새 이런 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헬스 트레이너님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진지한 사연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볶음만큼 과한 연기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아니,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헬스장에 간 분들이에요. 당연히 배신감 때문에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아유,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헬스장이나 요가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그냥 고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다 나름대로 네네. 기준이 있고 내가 1년치나 여기 등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두 분은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좀 시설 깔끔한 곳, 가까운 샤워장 깔끔한 곳, 가까운 곳. 가까운 곳.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년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사연에 계신 분들도 네. 그냥 고른 것은 아니고 SNS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홍보도 잘 돼 있고 네. 대규모인 거예요. 게다가 이 헬스장 사장님이 굉장히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 믿음 바탕으로 1년치를 계약을 했고 게다가 또 PT까지
게다가 또 1+1 남편까지 함께 등록을 하니까 이게 피해가 더 큰 거죠. 정말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휴가 다녀와서 한 번도 못 간 거면 지금 1년치를 그냥 날려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헬스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래서 바로 딱 그 전까지만 이용을 하고 네. 이용을 쭉 못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뭐 내가 이번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운동화 새로 사고 내 트레이닝복 새로 사고 다 이제 거기 사물함에다가 두잖아요. 네. 그것까지 전혀 들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우와. 거죠. 그냥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네. 아하. 이 저희가 도시락 이슈에서도 몇 달 전에 이렇게 헬스장이 갑자기 뭐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문 닫아서 피해당한 분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헬스장 피해 신고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2021년에는 2,406건이었는데 네. 지난해는 2,654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부터 집계한 필라테스 강습도 점점점 증가돼서 수백 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네네. 이렇게 선불 결제를 하는 뭐 세차장이라든지 아이고. 특히 요즘에는 심지어 병원에서도 고액 결제 한 번에 하라, 그렇죠. 피부 관리 이런 거. 이런 선불 결제가 일어나는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회권, 몇 네. 회권 이런 거 항상 뭐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끊어놓고 이제 뭐 도장 찍으면서 한 해씩 차감해 나가는 건데 그런 데서 많은 사고가 나네요. 근데 확실히 한꺼번에 오랜 기간의 것을 혹은 여러 회차 것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가격 메리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렴해지니까 그걸 그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헬스장, 뭐 요가원, 이런 필라테스 샵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법률상으로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예. 적용되는 법률은 방문 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참조해 보면은 내가 실제로 이용 기간, 요 이용 기간에 대한 액수를 일할 계산을 해서 이것만 공제되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한다라고 할 때 위약금 규정이 있는데 이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 물 의무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위약금 나 그거 다 못 줍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민사소송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막 절차가 길고 하니까 금방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편한 방법으로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지급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지급 명령 신청 제도. 네, 예. 그렇지만 요 사건 헬스장처럼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보다도 일단 사기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 모임을 통해서 전체 금액을 좀 액수를 늘려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이거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뭐 수사 당국도 좀 더 빨리 좀 움직여 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사례에서는 이 헬스장 대표가 사라졌어요. 네.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모델링 한다면서 1년치 이용권을 사게끔 하고 문을 닫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할 대상이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상대방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잠적을 했다, 네. 잠수를 탔다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 돈을 직접 갚을 사람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판결문을 아무리 100장을 모아도 승소 판결문 100장을 모아도 그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하니까 이거 민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형사 고소를 하자라고 해서 사기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금액이 클수록 특히 사기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네. 사실 실형이 선고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뭐 피해 금액이 3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당장 실형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면은 실형도 선고 가능한 중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헬스장 관계자들이 안 나타나면 네. 경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고를 일단 네.
하는 게 제일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배를 내려서 뭐 그 헬스장 대표를 찾거나 그렇게 하는 거 수사가 이어지는 건가요? 지명수배, 아. 요게 이제 법률 용어긴 한데요. 예. 네네. 아니 잠적한 사람을 잡으려면 지명수배라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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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 뭐 공개수배 이런 거 내리는 것인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네. 있는데 이 공개수배는 신상 정보가 처음부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공개수배보다는 실무상으로는 비공개 수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로 수배를 내리면 이 사람이 나는 뭐 아유 헬스장 불어난 거지 난 뭐 재판 뭐 한 적도 없고 나는 죄도 없어라고 버젓이 다닐 때 이 예. 사람이 딱 이제 경찰 수사기관에 걸리면 이 사람이 바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수배가 실무적으로 비공개 수배가 내려집니다. 또는 뭐 음주나 뭐 다른 범죄로 조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걸로 걸려 있네. 네. 그래서 딱 그 포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카드 할부로 네. 계산을 하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현금 결제를 굉장히 유도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할부 거래를 해야 되고 아. 할부를 할 때는 이제 20만 원 이상의 금액, 네.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내가 그런데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금액으로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전부 다 받지 못하면 할부 회사에다가 카드 회사에다가 내가 이런 이용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이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마세요. 할부금을 지급하지 마세요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할부 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거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만큼은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방이 의외로 된다. 그럼 그렇게 할부금 납부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때 네. 뭐 증거가 따로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결제를 했잖아요. 네.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결제를 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서비스를 이용을 못 받고 있고 여기가 지금 아예 문이 닫고 있다라고 이제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면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알아서 조치를 네, 해주는 조치를 거군요. 쳐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부담이 돼가지고 할부금으로 냈는데 오히려 그게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오, 혹시 또 뭐 좋은 또 다른 예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이분도 오히려 임금도 못 받고 네. 이렇게 계속 체불 임금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조차도 피해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트레이너들도 피해자기 때문에 이런 데는 피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데냐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하면서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만 하고 비밀리에 하는 경우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이벤트를 통해서 왜 기획 특가 이렇게 행사를 하지? 이런 경우는 좀 수상하다. 네. 그리고 PT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아하. 회원님 지금 결제하시면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횟수 많이 남아도 지금 재결제하세요. 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피하시라. 이렇게 재결제를 유도해서 크게 이벤트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직후에 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단기로 끊으시고 예. 부디 할부로 결제를 하셔라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격 메리트 아까 김하은 앵커도 말했지만 한 번에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조금 혹하기 쉬운데 그래도 안전하게 좀 하려면 할부로 카드 할부로 좀 짧은 기간 단위로 네.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조 증상 갑자기 파격적인 뭐 비밀 이벤트를 한다 하면 조금 의심할 만하다. 무조건 뭐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 돈 받을 길도 없고 헬스장 뭐 대표라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기구를 팔아버리자. 그리고 뭐 소비자 피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거 절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헬스장 기계가 네네. 이 헬스장 사장님의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라도 우리 피해 금액을 좀 보전하자라고 하실 때 네. 그냥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들어가셔서 무단으로 파시면 절도죄가 됩니다. 아, 그것도 절도죄가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거를 함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요, 변호사님? 그 상담자 부부가 헬스장이 문을 닫혀서 새로 네. 산 운동화랑 네. 뭐 옷가지랑 이런 네. 거 다 그 락커 안에 음. 넣어놨는데 못 찾고 있잖아요. 네.
경찰을 대동해서 네. 이걸 찾으러 들어간다. 그거 내 소유니까. 네, 네. 이거는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게 경찰관 분들이 네네. 내 물건을 찾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 이렇게 항상 대동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최소한 이제 이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을 한번 해보고 네. 아니면 트레이너분들 열쇠를 가지신 트레이너분들에게 한 번은 협조 요청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경찰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가서 물건을 찾아오는 정도. 요 정도 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와. 네. 아무튼 아무리 내가 피해를 본 미운 헬스장이어도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범죄에 네. 휘말릴 수 있으니까 네. 또 공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구하던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요건 또 접근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상쾌 상담소 법률주치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